정치인의 얼굴은 과연 몇 개일까요? 로마 신화의 야누스처럼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더니 이제 대놓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를 기억하시죠?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숙소 앞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우리말로 인사까지 하며 파격적인 환대를 베풀었죠. 일본 특유의 오모테나시, 즉 극진한 손님 맞이의 정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외교적 고립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일본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외교적 성과가 절실했습니다. 한국을 지렛대 삼아 동북아시아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 그녀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배가 부르니 숨겨뒀던 이빨을 다시 드러낸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겠다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강요를 파견하겠다는 야심까지 밝혔습니다. 이런 변심은 어느 정도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최근 매블쇼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의 종교적, 사상적 배경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잠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저도 놀랐던 것은 그 아베 신조의 위령비가 나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신조가 2022년에 나라시에서 조격당해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라시에 그 위령비가 있고요. 거기에 어제 나라로 들어간 그 다카이치가 참배를 했습니다. 저 놀랐어요. 예, 처음 알았으니까 그런 데 있구나라는 거. 네, 그 위령비의 이름이 더 놀랐던 것은 그 유혼비라고 합니다. 유혼비.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유는 머무를 유자입니다. 거기에 영혼이 머물고 있다. 이게 신도적인 그 사상이거든요. 그 기독교라든가 많은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가잖아요. 혹은 지옥에 가거나. 그러나 일본 신도는 죽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유혼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섭구나. 그런 위령비에 다카이치가 가서 더 참배를 하고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회담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을 다지러 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카이치 자체가 일본에서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종교의 신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한국에서도 뭐 곤진법사의 신당이 있었다라든가 아마테라스를 믿는 나쁜 그 겁니다. 일본 신도의 신자예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뭐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이라서요. 그 이번에 약간 걱정이 됐던 부분은 그 내일은 법륜사 가시잖아요. 호류지. 법륜사.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은 지금 이야기한 그 아마테라스하고 비슷한 신이 있는 게 바로 나라시입니다. 나라입니다. 거기에 다카이치가 그냥 포로까지하고 할까봐 구경하러 그게 가시하라군이라고 해서요. 사진이 혹시 있으면 저 가면 안 돼. 이거는 조대 일왕의 그 신궁이고요. 네, 조대 일왕이라는 것은 그 아마테라스의 5대 후손이고요. 안 돼. 다 신화이고요. 가면 안 돼. 다 신화인데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그 다카이치는 대단히 그 어떤 것을 갑자기 하는 사람이에요. 즉흥적으로. 예,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예를 들면 그 중국에서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뭐 여러 곳에 가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카이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호류지만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남으면 어디 갈지 모른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 아베 신조예요. 아베 신조가 G7 때 그 2016년이었는데
그 이세 신궁의 그 G7의 총수한들을 데려갔습니다. 아, 이세 그래요? 신궁이라고 해도 물론 한국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세 신궁 아까 이야기한 아마테라스가 최고의 신으로 예. 모셔져 있는 일본 최고의 신사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정상들이 데려갔어요. 갔어요? 예, 갔어요. 안 돼, 안 돼. 그때는 그 한국은 예. 그 거기 뭐지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서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G7이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화제가 되지 않았던 예. 것이고 모르고 간 거죠 다른 정상들은.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몰랐을 거죠. 네. 여기 지금 얘기 안 된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다카이치가 추진했던 게 아베에 대한 아베 저기에 대한 참배였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아베 저기 죽은 곳에 데려가서 참배시키려고 했던 게 일본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아, 그런데요? 어떻게 근데 됐어요? 그걸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럼요. 그게 당연히 오. 그렇죠. 그거는 고지를 해야지. 3, 4주 전에 한 달 전에 일본에서 나왔고 일본 시민단체도 그게 말이 되느냐. 아, 진짜로? 예, 한국에서도 그걸 문제 제기를 했고 안 간다고 확실히 얘기했고 안 와. 가실 거고요. 그러니까 혼자 간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혼자 간 겁니다. 예, 예. 진짜 그래서 어제 혼자 간 아침에. 겁니다. 유언비. 그래서 혼자 간 겁니다. 거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혼비라는 유혼비. 것은 신도적인 사상이 담겨져 예. 있는 안 돼. 위령비이기 때문에 종교 시설하고 똑같습니다. 카이치 특이하네. 아니 근데 그게 무례한 게 아니에요? 무례한 게 엄청 아니죠. 무례한 거 아니에요? 아, 우리한테 무례한 요청한 거죠. 거. 우리한테 무례한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는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야. 어. 그리고 아니, 지금 무례한 그리고 거지. 지금 문제가 맞아, 뭐냐면 그래. 다카이치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되는데 그게 통일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아베 자기가 여성 아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베가 여기서 죽은 이유도 통일교와의 예, 관계 맞습니다. 때문이고 나라가 일본 전체에서 통일교 세력이 가장 강합니다. 아, 나라현이? 나라연이 어. 그래서 이런 걸 계획했던 거고 지금 일본 내부에서 그 다카이치와 통일교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져 불거지고 있어요?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럼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고. 근데 그 여러 가지 통일교 명단이 계속 다카이치가 그 명단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그거를 작년에 우리 그 한겨레가 심층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일본이 가져가 가지고 그걸 토대로 지금 막 캐고 있다는. 아니, 그러면은 그 비공개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도 뭐 언지를 할 수 있다는 그거는 그건 그까지는 아니고. 안 가는데 그걸 하지 마라. 아시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쪽의 아니다. 문서에 32번이나 32번이나 다카이치의 그러니까요. 예. 이름이 나온다.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한 사람이네, 다카이치.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는 곳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신도계. 또 다른 신도계가 있어요. 예. 이상해. 신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조금 이야기를 하면 그 다카이치가 믿고 있는 신도계 종교는 김건희 씨하고도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뭐 종교 단체의 이름을 저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는데 네네. 네,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 이태원 사건이 있었을 때도 네. 그 종교가 이름이 올라갔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거기 브라자 호텔 뒤에서 9명 정도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김건희 씨가 갑자기 나타나요. 네, 어떤 그 의식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러나 하루 전에 있긴 했습니다. 그 얘기가. 예. 그래요? 있었죠. 나는 이거는 모르는 얘기인데. 네, 그 하루 전에 그 종교의 사람들이 네.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금방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냥 들어보내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종교 의식을 했대요. 누가요? 김건희. 그러니까 그 종교하고 이번 다카이치가 믿는 종교가 같고, 예. 그리고 김건희 씨가 거기에 그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곤진법사도 아마테라스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신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상하게 느끼는 무섭다 뭔가. 부분이에요. 네네네. 다카이치 총리가 그런 방식으로 즉흥적으로 뭐 잘할 수 있지만 우리 대통령님도 제법 즉흥적으로 상황 판단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개인적 유대 관계를 쌓기 위해서 나라현으로 초대하고 본인이 또 정치를 시작한
9선도 아닌 10선까지 했던 곳에서 지금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뭐 제안해도 제안을 할 거고 예, 예. 또 국익에 반하는 그런 제안이면은 우리 대통령님 네, 차원에서 뭐 잘 차단이 그렇습니다.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맞습니다. 매우 맞습니다. 네네. 매우 안정적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뿌리 깊은 극우 보수적 신념이 향후 일본의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였죠. 그리고 그 우려는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유력지인 니혼게이지 신문조차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며 현실주의적 판단을 촉구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찔한 상상을 하나 해보게 됩니다. 만약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지금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12.3 내란 사태라는 민주주의의 비극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그들의 굴종적인 대일 외교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선거 승리 후 기세 등등해진 다카이치 총리와 윤 정권이 마주했다면 독도 영유권 훼손을 넘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더 끔찍한 외교적 참사와 시나리오가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일본의 도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지난 외신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씀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 이건 현실적 갈등은 아니죠. 그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 누가 뭐라고 한다는들 뭐 상관 있어요. 사실은 모른 척하는 게 최고긴 한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것이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자 명쾌한 선언입니다. 태도를 보여줍니다. 외교는 춤과 같습니다. 유연하게 스텝을 밟아야 할 때가 있고 제자리에 굳건히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며 실용 외교의 유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토와 주권 앞에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품격이고 흔들리지 않는 외교의 중추입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다카이치 총리의 극우 본색. 우리는 분노를 넘어 차갑고 날카롭게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원칙 있는 단호함이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는 지금 우리의 바다, 우리의 영토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정치인문학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고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